이번에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위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결국엔 내년 환율은 한 1,400원 밑으로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의 환율 상승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요. 이건 위기랑은 좀 별개의 환율 상승이고, 이제는 대부분의 투자들이 뭐 지수 5천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6천, 7천까지 막 바라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5천 가는 거는 이제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고. 국내 정책 이야기 조금 나눠볼게요. 정부가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엄청 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시장을 끌어올린 건 조방원이랑 반도체였잖아요. 네. 그럼 이런 정부 정책의 제도 변화가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맞나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시각이 장기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상법 개정과 배당 분리과세는 이건 외국인한테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생긴다. 최근에 많은 이제 외국계 증권사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 우리 한국의 증시를 뭐 내년에 5천에서 뭐 6천까지 보는 데도 나오는데, 근거 보면요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한국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정책 때문에 한국 증시가 레벨업 할 수 있다. 이게 공통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호재다. 이제 남은 게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만 남은 것 같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제 통과가 됐죠, 이번에. 그래서 최고 세율이 50억 이상 배당을 받게 되면 이제 30%, 기존이 35%니까 어쨌든 낮아졌고, 종합소득과세는 49.5니까 훨씬 낮아진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당연히 증시에도 호재지만, 예금만 하시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제 고민이 되게 클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은퇴하시고 예금만 해서 자산도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주식을 안 하시죠, 위험자산 자체를.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어쨌든 굉장히 그 높은 어떤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종합소득과세로. 최고 한 49.5까지 내야 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내가 예금을 앞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했을 때, 고배당주에 내가 투자했을 때 세율이 뭐 30% 아니면 50억 이하를 받게 되면 연간 25%가 적용이 돼요. 그럼 세율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거든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배당주를 투자했을 때 고배당주들은 연간 배당 수익률이 한 5% 돼요. 은행 이자보다 2배 높은 이자를 주는데, 아니 세금은 반토막을 내주니까 이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재테크의 기본은 세금이잖아요. 세금 절약인데, 아유 나는 아무리 그래도 주식 투자 위험하니까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2천만 원 이상 은행 이자로 받는 분들이 우리 한국에 3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그 자금 중에 일부라도 여기로 온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쨌든 예금에 대한 금융자산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주식보다는 여전히. 부동산도 많지만 이 물꼬를 이게 틀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좀 설계의 그림 아닌가. 예금에서 주식으로 좀 바꾸자. 이걸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꺼냈던 거고, 부자 감세란 비판이 있는데도 그냥 해버렸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엄청난 저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은 작을 수도 있지만 점점 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된다면 예금만 하시던 분들의 이 자금들이 구조적으로 주식 쪽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좀 밸류에이션을 올리는데 큰 변화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윳돈을 예금에 넣어둘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배당받는 투자를 한다면 어떤 업종을 조금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주식 투자가 좀 어려운 게, 이 기업이 배당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익을 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배당 받고 싶은데 로봇주 투자하시면 안 돼요. 로봇주는 적자 기업이 많아요. 좀 이게 노잼 주식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성장은 떨어지는데 돈은 많이 버는 업종. 이 대표적인 은행이죠. 은행은 연간 조 단위로 버는데 우리가 은행주가 성장한다고 생각은 안 하죠. 근데 과점화돼 있다 보니까 돈은 정말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일부를 배당 주니까 은행주들이 보통 연간 배당 수익률이 적으면 4%, 많으면 한 5, 6%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종을 찾으시면 돼요. 아, 그런 업종이 뭘까? 돈은 잘 버는데 매년 꾸준히 버는데 뭐 성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돌려주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또 통신회사들. 통신 3사도 있고요. 거기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광고 기획사 있죠. 대형 광고 기획사도 돈을 잘 버는데, 뭐 요새 광고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성장은 약한데 현금 흐름이 또 좋아요. 우리나라에선 또 그 현대차 그룹도 배당을 많이 주기로 유명하죠.
워낙 이제 정의선 회장이 주주환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꼭 업종이 아니더라도 일부 개별 기업들 중에도 대주주가 의지를 가지고 배당을 많이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업종은 그렇게 보시고 개별 기업도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다. 이쯤에서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많아요. 이 환율이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을 막을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금융시장이 항상 변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고정관념은 환율 오르면 위험하다. 그죠? 여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뭐 외환 위기도 있고 계엄 선포도 있었고 그다음 코로나 때도 있었고 그 레벨이 대부분 1,500원 근처예요. 근데 항상 변합니다. 이번에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위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냐면 달러가 나가는 거죠. 누가 나가느냐? 물론 외국인이 최근에 주식 판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달러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많아요. 흔히 달러 사냥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핵심은 뭐냐? 결국엔 이제 그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왜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서학개미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미국 주식 샀는데 그걸 왜 뭐라고 하겠어요. 각자 자유예요. 그렇게 해서 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팩트는 맞는 말이에요.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역대급 산 거 맞아요. 지난 10월에 거의 9조 원 샀어요. 월간 기준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실제 데이터가 그게 있고요. 11월도 한 5, 6조 산 것 같고 데이터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거대 연기금사죠. 그 다음에 현대차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에 투자 많이 해야 되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미국에서 돈 벌면 환전하는데 안 해요. 갖고 있다 또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2, 3년간 우리나라 비중 높였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수익률이 안 좋겠죠. 근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왜냐 해외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노후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잘했는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비난할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달러를 많이 매수해서 하는 거는 그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다만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일시적으로 많아져 가지고 환율이 좀 튄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올해 이 환율 상승을 저는 걱정을 전혀 안 하는 게 뭐냐면 내수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거는 물론 부정적인 이슈지만 결국 저는 내려간다고 생각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올해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두 번째로 많대요. 역대급으로 많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많으면 당연히 환율 떨어져야 정상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 내년엔 더 많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내년 이익이 역대급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경상수지 흑자는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내년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내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외국인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그냥 채권을 사야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 지수 편입 요건이 있어서 일정 비율을 한국 국채를 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산하는 기관마다 다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월 70억 달러 정도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8개월을. 그러면 개인 투자분들이 사셨던 그 아까 9조 원 있죠. 상쇄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매월 9조 원 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정말 돈이 계속 생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수급 현황을 보면 달러가 들어오는 게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올해보다는. 그런 조건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내년 환율은 한 1,400원 밑으로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의 환율 상승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이건 위기랑은 좀 별개의 환율 상승이고 그다음에 보통 선진국들이 보통 이래요. 국민들이 해외 주식 많이 하거든요. 해외 자산. 그래서 일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에 이제 10년 전에 아베가 아베노믹스 하면서 그때 그 엔화 가치가 사실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반토막 난 이유는 명확하죠. 돈을 엄청 살포해 버렸잖아요. 경기 부양하려고 물가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돈 푸는데 뭐 엔화 값이 빠지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빠지면 위기라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주가 지수가 무려 5배나 니케이 지수가 5배 올랐어요. 그 후로. 지금 우리나라 환율 오르는 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 게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가 돈 많이 푼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어쨌든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느는 자산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 자산 가치는 또 오르게 되겠죠. 그게 이제 보통 부동산, 주식이니까 그래서 환율 오르니까 이제 주가 빠진다. 이 논리는 이번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환율이 오르는데 주가도 같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죠? 되게 좀 옛날과 공식이 다르죠. 이게 이 이슈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화 되는 거예요. 약간 일본의 10년 전 그 이슈 때문에 어떤 결과만 보면 옛날 생각하면 이거 악재인데 이게 아니고 결과를 보시되 원인이 바뀌면 바라보는 그 관점도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원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번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위기랑도 무관하고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수출 너무 잘 되죠. 그래서 선진국처럼 우리가 좀 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선진국형 이걸 대차 대조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요 대부분 자기네 이제 국가의 뭐 자산도 많이 갖고 있지만 해외 자산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화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위기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어떤 국가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기금 얘기하셔서 또 이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국민연금이 환해지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환율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국민연금 환해지 얘기 나오면서 또 나왔던 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쓴 리포트를 보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그 퇴직연금 같은 거에 ETF 많이 하시죠. 거기 보면 고민이 그거예요. 환해지 상품이 있고 환 노출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 노출은 뭐냐면 지금 미국 주식 하신 분들 기분 좋은 게 주가도 올랐지만 달러가 오르니까 여기서 또 수익이 나요. 이게 그대로 환에 노출되는 거예요. 달러 오르면 오르는 대로 수익. 근데 반대로 달러 떨어지면 손해 보겠죠. 그게 환 노출이에요. 환 해지는 이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환율이 1,450원이죠. 저희 당사는 내년에 1,400원 깨질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내가 S&P 500을 팔고 싶어요. 어느 시점에서. 근데 지금 1,450원인데 내년에 환율이 1,350원 가면 나는 일단 100원을 까먹어요. 100원 떨어지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확정 짓고 싶은 거예요. 주식은 팔긴 싫은데 이게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 환율 떨어지면 나는 그때쯤 주식 팔고 싶은데 그럼 내가 1,450원에 환율을 확정 지을 수 없을까? 그게 바로 환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과 계약을 맺고 이 환해지 상품에 가입을 해서 나 1년 후에 1,450원 파는 걸로 나랑 계약합시다. 그럼 은행이 받아줘요. 근데 은행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내년에 혹시라도 1,350원 가면 그때 1달러에 시중에서 사면 1,350원을 줄 거 아니에요. 1,350원으로 그 환해지를 했던 분한테 딱 주면 되는데 이분하고는 1,450원에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시중에 1,350원인데 은행은 100원을 더 주고 1,450원에 돌려줘야 돼요. 은행은 100원 손해봐요. 그래서 은행이 뭐를 하냐면요. 달러를 빌려와요, 바로. 빌려와서 그 달러를 지금 팔아버려요. 그럼 빌려와서 팔면 어떻게 되죠? 난 1,450원에 판 거잖아요. 그럼 그 1,450원 현금 갖고 있겠죠. 갖고 있다가 1년 후에 줍니다. 1,450원을 그냥 주면 돼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조건 때문에 1년 후에 있을 거 지금 확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를 빌려와서 은행이 환해지를 하는 순간 팔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달러가 파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환해지를 한다는 얘기는요. 달러를 지금 판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연금이 환해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국민연금이 지금 환해지를 해놓으면 1,450원에 계약을 맺으면 내년에 1,350원이 돼도 국민연금은 1,450원을 받게 돼요. 은행으로부터. 그럼 100원 안 까먹게 되잖아요. 물론 환율이 오르면 그건 좀 손해를 보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내려간다면 그만큼 보존하는 거니까. 그래서 환해지를 하게 되면 그 이유 때문에 그 환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환해지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환해지 상품을 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가입을 하면 뭐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환해지 상품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환해지 상품이 가입을 많이 하면 달러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빌려서 또 팔 거 아니에요. 이거 국민연금처럼. 그러면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환해지 상품에 혜택 주는 거는 저는 한번 검토할 만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는 1,400원을 밑돌 것이다라고 전망하셨잖아요. 네.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결국 그거죠. 지금 환율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보다는 달러 수급에 결정되죠. 달러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내년에는 저는 바뀐다고 봐요. 달러 공급이 더 많은다. 욕조가 있으면 경상수지 흑자가 들어와요. 외국인들의 세계 채권 지수 편입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 사려고 달러를 갖고 들어오죠. 그럼 여기에 욕조에 달러를 막 채우겠죠.
근데 그게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환율은 떨어지겠죠. 달러 공급이 느니까. 근데 지금 밑에서 누가 이 밑에다 구멍 내가지고 달러 빼고 있죠. 그게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서학개미, 국민연금, 현대차 같은 기업들인데 이 새는 구멍이 많은 거죠, 지금은. 근데 내년엔 이게 이거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저는 좀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내년에 한 1,400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도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GDP를 결정하는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번에 GDP도 3분기 데이터가 이 잠정치가 나왔지만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던 게 최근에 건설 지표도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하고 수출도 잘 되는데 내년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수출은 역대급 나올 것 같고 내수도 지금 이렇게 돈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거고, 거기에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실제 착공까지 들어가면 건설 경기가 정말 3년 만에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거든요. 이 건설 경기가 우리나라 이 내수엔 되게 중요해요. 이 지표 자체가 투자가 늘어나면 이 실제적으로 국내 내수 쪽에 GDP를 올리는 효과 생기니까 그걸 내년에 좀 기대한다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제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에 좋아지고, 경기 좋으면 당연히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까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내년에 환율은 1,400원 이하로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수출 모두 좋을 것이기에 원달러 환율은 내년에는 안정될 것이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사님께 현금 1,000만 원의 여유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자산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70%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1,000만 원 중에 한 700만 원 정도는, 그 주식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뭐 앞서도 말씀드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작됐으니까 뭐 고배당 주는 것들을 만약에 이제 70으로 생각하면 70에서 한 30% 정도는 뭐 고배당주들 하시면 좋겠고, 그럼 40% 남잖아요. 그 40%는 앞서 말씀드린 그 주도주들, 뭐 피지컬 AI나 반도체나 뭐 조방원이나 이렇게 각자 알아서 잘 분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30%는 그중에 10%는 꼭 금은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도 지금은 굉장히 유망한 자산인 게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금 매입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돈 풀면 전 세계가 지금 다 돈 풀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한 축이 될 것 같고, 요즘에 좀 변동성은 또 크지만 저는 비트코인도 한 10%는 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규제 완화 쪽으로 좀 가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지만 실제 시행은 2027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흥행을 하려면 비트코인 시장이 망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과는 맞물려 있어서 비트코인도 한 10% 정도 이렇게 좀 편입을 해 놓으시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일단 그래도 좀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지난 11월처럼 한번 과격하게 좀 빠질 때, 그럴 때 이제 좀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10% 정도는 현금으로 나눠 놓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고 공약했는데 실현 가능하다 보십니까?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엔 반신반의들 많이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 중에도 이렇게 어떤 코스피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한 이제 공약을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어느 분도 그걸 달성한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이 추진되다 다 말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인 그 이점도 있어서 그런지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있어야 사실 가는 건데 그걸 다 해버렸어요, 실제로. 그것도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투자들이 뭐 지수 5천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6천, 7천까지 막 바라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5천 가는 거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의지로 갖고 진짜로 실천을 하느냐. 그게 관건인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정부 정책으로는 저는 충분히 5천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정책이 갑자기 바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못 가게 된다면 지금 어쨌든 시장을 이끄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거죠. 그런 게 나온다면 가긴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사이클 자체는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이 합쳐서 영업이익을 한 180조 봐요. 180조 만약에 번다고 생각하면 지금 두 회사 합쳐서 시가총액이 한 1,000조 원 되거든요. 이거를 시가총액 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나오거든요. PER이 10배가 안 돼요.
10배 안 되면 되게 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그 정도 이익을 낸다면 지금 4천도 주가가 결코 비싼 게 아니라 5천 가도 비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계산을 하면. 물론 내년에 이익을 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있겠지만 결코 4천도 비싼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했거든요.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속도는 있겠지만 4천, 5천, 6천까지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그런 단계로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좀 보신다면 코스피 5천을 뭐 이렇게 불가능한 수치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실현될 거라 보십니까? 내년에 가능할 것 같아요. 내년 중. 네, 뭐 내년 상반기에는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말씀대로 내년 국내 증시도 호조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